윤PD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롱런 하려면, 그쵸? 예. 롱런 해야 한다. 아. 이해되셨어요? 예,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이게 막 오래 달리려면, 네.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배워야 된다는 된다. 거죠. 네.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렌드하게 이런 용어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프로 학생이 되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생.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단어가 없었고, 원래는 뭐라고 썼냐면, 프로페셔널 워커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서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프로 정신을 가진 뭐 근로자, 뭐 일하는 사람, 네.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그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이제 배우는 것도 프로답게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김용석 저자님이라고 네. 굉장히 트렌드 연구에 밝으신 분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 책의 저자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건 변명이다. 예,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마 일론 머스크보다 바쁠까? 일론 머스크. 윤PD님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핫하시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시고 이제 꿈이 이제 비범하시죠, 꿈이. 화성으로 가겠다가 맞아요. 꿈이는. 스페이스X. 예. 그거 이제 창업자이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바쁘냐면은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자가 비행기를 타고요. 결혼식에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실 정도로 바쁘십니다. 이게 자가 비행기면 한 번 운행할 때 거의 뭐 몇백만 원씩 기름값만 이렇게 나갈 텐데 축의금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왔겠어요, 이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또 주가도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하루에 책을 2권씩 읽는데요. 진짜요? 데일리. 잠깐만요. 하루에 2챕터가 아니고 2권이요? 2권.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전이해가 많잖아요. 내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아는 것도 많을 거고 너무 독서 습관이나 이런 게 잘 들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흡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2권 정도면 시간이 꽤 들 거거든요. 그걸 투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죠. 뭐 빌 게이츠나 그렇죠.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나 하나같이 다 책벌레들. 그렇죠. 네, 이죠. 그리고 이들이 막 공부하는 거는 뭐 입시 공부, 수능 공부처럼 그런 거 아니죠. 뭔가 이렇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미래 일,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거, 상상의 일, 기술, 어렵잖아요. 그런 굉장히 실제적이고 복잡한 공부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2권씩 책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2권.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지금 넘사벽인 사람들, 전 세계적인 부자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부자들까지 언급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부와 명성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가릴 것 없이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2,000회 이상, 그러니까 365로만 계산을 해도 진짜 매일 하루씩만 해도 거의 6, 7년에 달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2,000회 이상 강연과 컨설팅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발제하고 발표하고 그런 조찬 모임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또 갔던 기관에 또 가게 되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런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요.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생존과 번영에서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갔을 때, 막 조찬 모임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 벌써 승진하셨냐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성과 잘 받아서 뭐 인센티브가 많이 받으신다거나.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빠서 책을 못 읽고 공부를 못 한다고? 거짓말 마라. 바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것이고 무능한 것이다. 성공에 대한 열망도 성장에 대한 치열함도 부족할 뿐이다. 전혀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길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과거와 다르다. 변화가 매년 더 빨라지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팩폭을 막 날리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똑같잖아요. 시간 없다는 변명만큼 구차한 게 없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일도 많으시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만 생각해도 자가 비행기로 결혼식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책을 2권이나 읽는지 모르겠네요.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그만큼 그 정체성에 얼마나 충실할지 그 정도의 만큼 미래의 생존력과 번영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담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많은 책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넥스트 리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딩. 넥스트 리딩.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도 같이 이제 책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저자가 봤을 때 누군가는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요. 뭐 SNS가 되게 활발하고 유튜브, 넷플릭스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매일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책을 여전히 잘 읽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책 읽는 게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예. 어느 시대나 책 읽는 사람과 책 읽지 않는 사람이 구분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시간의 문제일까?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석 저자님은 바빠서 그 핑계다, 거짓말이다. 이 넥스트 리딩의 저자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일상에서 다른 행위들보다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안 읽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책 읽기가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1순위라면 무슨 일이 있어라도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다. 바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명징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가로축이요. 긴급함이에요. 네. 그래서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그리고 이 Y축은 뭐냐면 중요성입니다.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자, 윤PD님 여기서 보실 때 네. 어떤 어떤 영역의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직관적으로 딱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음. 이게 급한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1 영역의 일, 예.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하니까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 제1 영역의 일만 하다가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영역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몇 가지 예시를 들거든요. 네. 첫 번째, 건강.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맥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가 공부, 독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 영역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책 뭐 오늘 안 읽는다고 내일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오늘 운동 안 했다고 내일 당장 안 걸리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신경 안 쓰고 안 하고 있으면은
병 걸리고. 맞아요. 네.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급함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롱런, 그렇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독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롱런 하려면 롱런 런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영역을 생각하고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1영역만 하겠죠. 그리고 계속 긴급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영역만 하면 좋은데 오히려 3영역, 4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1영역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영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멀리 보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3영역, 4영역은 제가 딱 이 말씀하고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독서할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 보면은 페이스북 사용 시간, 유튜브 사용 시간 하루에 2-3시간씩 나와요. 딱 그 말. 얘기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영역하고 네. 3영역, 4영역을 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영역, 4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은 메일이나 전화 응대, 무의미한 교제나 모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서핑, 장시간 전화통화 같은 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기. 딱이네요, 딱. 그러니까 쇼핑몰도 한마디로 얘기 되네요. 막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네. 괜히. 이제 그런 것들이 3영역, 4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이 계속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번성해야 되잖아요. 잘 그렇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 이 영역. 영역이다. 그래서 아까 김용석 자자님이 조찬 모임 갔을 때 그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참석하는 거 갖고는 내일 뭐 그분이 바로 승진하겠어요? 그쵸. 뭐 아침에 스터디 한번 나갔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죠. 바로 뭐 고가 A뿔 되겠어요? 그쵸.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쌓이면. 그게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성공은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축적, 뭐가 축적이 되는 거냐? 운동과 독서와 같은 제2영역의 일, 그것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하느냐, 축적해 가느냐에 따라 이제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축적되다 보면은 임계점을 넘죠. 그렇죠.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듯이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딱 도드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과가 이제 다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이 영역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이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빙산을 보면 정말 위에 가시적인 부분은 한 5%? 밑에 95%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이 영역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계속 쌓았어야 되는데 이제 늦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타인을 볼 때 결과만 보잖아요. 그렇죠. 빙산의 일부만 맞아요. 보잖아요. 그러고서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하는데 맞아요. 그 밑에 그 95%에 해당하는 그 제2영역의 노력들이 다 쌓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왜 경무에도 스트레스가 없을까? 이런 책이 또 한 권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경무에도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정신과 의사분이 쓰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만나보고 썼는데 이분들한테 이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많이 커멘트를 한대요. 왜냐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뭐라고 후회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제가 제 2영역의 일들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후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빠르다고. 지금부터라도 이 영역에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간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그렇게 꼭 조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고 나야 알아요. 맞아요. 인간이 후회의 동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급하니까 안 급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성공이 정말 간절해요. 네. 그 간절함의 정도가 높아요. 꿈을 이루고 싶은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제2영역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뭐 아웃풋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적구나.
나는 그냥 더 나아지는 삶보다 그냥 뭐 지금 평타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과 별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돼요, 삶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다 사람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제2의 영역들 운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죠. TV도 안 봐야 맞아요. 되고 유튜브도 포기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포기하면 시간이 생기니까요. 또 거기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습관이라는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독서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운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거에는 산 증인입니다.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오기 전에는 전 솔직히 책은 많이 안 봤어요. 요즘에는 진짜 한 4시간을 연속해서 책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깜짝 놀라요. 와, 내가 4시간이나 책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네. 그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프로페셔널 워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꼭 지니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생 배우는 사람, 롱런 하고 싶다면 롱런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바빠서 공부할 시간, 독서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되겠죠. 그건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항상 이해를 할 때 극단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도 하루에 2권씩 독서한다. 일론 머스크. 그죠? 그래서 독서를 이 말을 들으면 뭐 이제 뭐 시간 없어서 책 못 읽는다는 얘기는 뭐 할 못하는 말이 거죠. 없죠. 예. 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시간에 있고 없음의 문제 또는 먹고 사니 즉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사용의 문제다. 네. 내가 책 읽기가 1순위에 있다면, 운동이 1순위에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 성공이 간절하다면 제2 영역의 일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실천하라. 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